자, 한번 볼게요. 오늘 하게 되는 게 첫 번째가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단어라고 하는 개념이야.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형태소는 의미가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고요. 나눴을 때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고요. 의미에 따라서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실질 형태소. 지금 적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걸 자세하게 보기 전에 봐야 되는 게 31쪽에 참고 보시면은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라고 했을 때 하늘, 돌다리, 뭐 푸르다 이런 게 있을 때, 자,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어근과 이제 접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단어에서 동사나 형용사가 가지는 단위 중에서 간과 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야.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얘는 하늘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가진다, 그지? 그럼 얘는 뭐로도 볼 수 있다? 단어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돌다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로 볼 거예요. 그런데 형태소로 쪼개면은 돌과 다리로 쪼갤 수 있고, 역시나 요 돌과 다리도 각각의 단어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각각을. 그런데 얘는 뭐로도 볼 수 있다? 근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 푸르다라고 한 거는 요 전체를 단어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형태소로 나누게 되면은 뭐 푸르와 다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얘도 단어로 볼 수 없고 얘도 단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뭐 형태소보다 크거나 같은 단위다 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오르내리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면은 오르내리다란 말이야. 그런데 형태소로 보면은 오르와 내리와 다야. 근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오르와 내리야. 그리고 간과 어미로 보면은 오르내리와 다야. 요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를 가지면서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단어인가 아닌가 판단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얘가 품사를 가질 수 있는 애냐 없는 애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오르내리다는 동사라고 하는 품사를 가질 수가 있는 애다, 그지? 하나의 단어야.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갰을 때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최소 단위로 쪼개놔야 돼요. 쪼개놔야 돼. 그래서 오르와 내리와 다로 쪼갤 수 있고요. 쪼갤 때 뭘로 쪼갤 거냐라고 하면서 요 셋이 나눠지게 되는데, 형태소는 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무조건 그냥 파쇄만 시키면 돼. 오케이? 그런데 어근과 접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근과 접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랬을 때 얘가 오르 더하기 내리, 그러니까 오르다라고 하는 단어에 오르가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에 내리가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데 근과 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어의 형성에서는 뜻을 가진 부분을 근이라고 해요. 형태소에서는 실질 형태소라고 하지, 그지? 실질 형태소와 근은 일치하나요? 두 개는 또 달라요. 두 개는 또 달라요. 보세요. 코웃음이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로 쪼개면 뭐랑 뭐로 쪼개질 것 같냐? 코 더하기 웃음이지, 그지? 얘는 근이란 말이야. 뜻이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웃음도 뜻이 있잖아. 근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합성어예요. 근데 이 어근은 다시 웃다의 음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또 파생어예요. 그리고 형태소는 코, 웃, 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의 단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얘를 쪼개는 단위가 달라질 거야. 형태소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면은 그냥 무조건 잘게 나눠가지고 걔만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어근과 접사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무조건 두 개로만 쪼갤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오르내리다 동사잖아, 그지? 근데 오르내리다 동사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간과 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근 접사 분석하라고 했을 때는 어미는 분석 안 해요. 어미 빼고 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쪼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하나의 단어를 바라보고 쪼갤 것인가,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요 용어들이 헷갈릴 건데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따로만 쓰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들이 나왔을 때 항상 머릿속에 기준을 잡아야 돼. 얘가 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얘가 동사나 형용사에서 활용하는 부분 이야기하는구나. 얘가 어근접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가 단일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얘를 쪼개는 과정이구나. 형태소는 뭐다? 그냥 제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30쪽 한번 가볼게요. 자, 형태소에서 개념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 하나의 형태소를 쪼개면은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왜? 뜻을 가진 최소 단위니까. 최소인데 더 쪼개면 안 되겠죠, 그죠? 실질적 의미, 구체적 대상,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고, 문법적 의미는 말과 말 사이 관계나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형태소의 분류 기준에서 자립성과 실질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나눌 수 있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나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 실전에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겠죠. 뒤로 넘어가가지고 문제 파트 한번 가봅시다. 2번 한번 가보세요. 2번.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요거 니네가 일단 한번 쪼개봐. 이미대로. 자, 저거 자립의존 실질 형식으로 다 나누셨을 거고, 선생님 해볼게. 일단 형태소로 쪼개. 제일 첫 번째가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다. 얘는 내가 그의
이름을 얘가 부르 플러스 어예요. 그래서 부르어 주다에 은 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주운이야. 다음에 것처럼 나누고요. 두 번째가 이 나눈 애들이 품사가 있으면은 실질이면서 자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했을 때 나는 대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가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에 예외가 있습니다. 조사는 형식 의존입니다. 그래서 이 가 같은 경우에는 형식 의존. 그에 했을 때 대명사니까 얘도 실질 자립. 의는 조사기 때문에 형식 의존. 이름을 했을 때 이름 명사죠, 그죠? 실질 자립. 을은 조사예요. 부르만 가지고 품사를 가질 수가 없죠. 세 번째. 동사나 형용사의 가는 실질이면서 어미와 같이 쓰이니까 의존이에요. 그래서 부르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면서 의존이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사, 어미, 접사 요것들은 형식 의존. 그러면은 같은 경우에는 어미니까 형식 의존이고 주다의 간이니까 실질 의존. 은은 어미니까 형식 의존. 요 것 조심해야 돼. 것, 수, 대 요런 애들을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하거든. 의존 명사 홀로 못 쓰여요. 문장 내에서 쓰일 때. 근데 얘는 품사가 명사야. 선생님이 뭐라 했어? 품사 가시면 무조건 뭐다? 실질 자립이에요. 처럼 조사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실 때는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단위로 일단 쪼개보고요. 두 번째가 품사가 있으면 실질 자립이고 어가는 실질 의존이면서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 의존이다. 요거 공식 외워가지고 그대로 딱 적용하면은 조금 나아질 거야. 조금 나아져요.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답이 1번 됩니다. 실질 형태소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네요. 그죠? 실질 형태소가 6개고요. 형식 형태소 몇 개냐? 형식 형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2번 맞네요. 음절 조심해야 돼요. 음절 발음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말 음절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글자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니네 중학교 때 막 이음절로 쓰시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그 음절로 쓰라 그러면 사실 발음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국수잖아? 음절대로 쓰시라면 국수라고 쓰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그쵸? 발음대로 하면 국수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음절은 발음단입니다. 발음단이.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말 음절은 글자 수와 일치한다. 단어의 개수라고 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10개네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예요. 얘는 내가 1개, 그의 2개, 이름을 3개, 불러 4개, 준 5개, 것처럼 6개. 요렇게. 요게 이제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다. 됐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를 이야기를 했고요. 형태소. 자, 30쪽 다시 가셔가지고 이제 단어,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적혀 있냐면 조사 때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조사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형태소와 단어 분석의 실체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참고에 아까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 받고 그 밑에 용언의 어간이 항상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동사 짓밟히다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은 어간 부분은 짓밟히, 어간은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 변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짓밟히까지인데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뭐밖에 없다? 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짓과 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수업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 전제 조건 달아두죠. 자, 지금까지 자기 이해 잘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 오늘 엄마랑 싸울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그지? 아까 전에 못 알아듣고 집에 가서 엄마랑 한판 붙으라고 했죠. 엄마한테 뭐라고 하라고?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돌대가리로 놔놓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영상 보여주지 마세요. 엄마의 방에. 지우야, 집에 엄마 빨래 갤 때 제발 TV로 틀지 마라, 이런 거. 엄마 몰래. 엄마 몰래 들으세요. 제발 이어폰 좀 껴주시고요. 몰래 보세요, 몰래. 뭐 불법 영상 보는 것처럼.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단어의 형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단일어는 하나의 근이고요. 합성어는 근 더하기 어근이고요. 파생어는 뭐 근 더하기 접사인데 이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앞에 붙으면은 접두 파생어, 뒤에 붙으면은 접미 파생어. 접두 파생어는 뭐가 붙은 거야? 두사에 근 붙은 거고요. 접미 파생어는 근에 접미사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파생어 했을 때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이라고 돼 있고 접두사는 근 앞에 붙는 접사. 그래서 풋 사과 돼 있죠, 그죠? 다음에 군식구 이렇게 돼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접미사는 뒤에 붙는데 이제 나무 더하기 꾼이고 장난 더하기 꾸러기 지우다에 개 붙은 거 공부 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 이 하가 접미사예요. 하. 요거 좀 잘 모르더라. 하. 그 요거 이제 접두사 접미사 문제 풀 때마다 니네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야. 왜 어렵냐면 머릿속에 단어 목록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접두사 접미사 요거 합성어 파생어 부분하고 형태소 파트가 니네가 나왔을 때 문제 풀기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거든. 근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요거를 이제 조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요 정의는 다 알겠다면 이거 모르겠지. 지우야 이거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없냐? 없잖아. 문제 풀라 그러면 뒤지게 어렵거든. 이게 접두사인지 어근인지 접미사인지 몰라. 그럼 도대체 선생님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난 그 비밀이 너무 궁금했거든. 선생님 올해 이제 40살이 됐는데 드디어 알아냈어요. 내가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은 도대체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비밀이 뭘까요? 자기들도 몰랐을 거야. 머릿속에 단어의 목록이 많다는 것을. 그 말인즉슨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접두사, 접미사 같은 경우에 국립국어원에 선생님도 계속 찾아봐요. 왜냐면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기상천외한 단어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 나도 모르겠어. 그럼 뭐 해봐야 돼요? 국립국어원에 찾아봐야 돼요. 찾아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어 나올 때마다 분석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머릿속에다 쑥쑥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들어봤냐? 이런 말 들어봤어? 그러면 요거 이제 갓 더하기 신이란 말이야. 슈즈. 왜 합성어겠어? 파생어겠어? 합성어야, 파생어. 현재 뭐겠어? 둘 중에 하나야. 합성어? 그럼 이거 신이 이제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근으로 볼 수 있다, 그지? 그럼 갓은 뭔데? 접수하면 합성어가 안 되잖아. 어근? 그 어근이니까 얘가 뜻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을 가질까? 하고 있을 때 얘 가죽이에요, 가죽. 방금 그냥 때려 맞춘 거지. 선생님 질문하니까 둘 중에 한 개 대답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예요. 요거 그냥 뭐 수능에서 딱 나와가지고 지우 보고 지우에 풀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우 있겠다 이렇게 찍겠지 이렇게. 이게 나라냐 씨발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이런 거야.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다. 이 파트는. 형태서도 조금 쪼개면서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많이 접하는 게 제일 빠른 파트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은 어근과 어간, 그 다음에 접사와 어미를 구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는 그런 거예요. 이제 단어가 이제 활용할 때.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특정 품사에서만 사용이 되죠. 뭐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만 넣어주세요. 미는 짝지가 누구다? 간이다. 간을 가지는 애는 뭐다? 동사이거나 형용사다. 제한된다. 됐어요? 그러면은 명사형 어미가 붙은 말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랑 싸워야 된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미는 누구한테 붙는다고? 간에 붙는다고. 이 간을 가진 애는 뭐라고? 동사나 형용사라고. 그러고 나서 질문했죠. 명사형 미가 붙는 애는 품사가 무엇일까요? 뭐예요? 동사라는 거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방금 알려줬는데도 명사라고 대답하고 이러면 집에 가가지고 엄마랑 싸워야지. 내 IQ는 왜 이래? 그런 거죠. 요거 왜 이야기해 주냐면은 얘하고 농담이다 경아 또 상처받지 마라. 맞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했어? 접사는 품사를 바꿔요. 접사는. 보시면 그녀가 그림을 잘 그림이라고 돼 있잖아. 얘 품사 뭐예요? 명사죠. 얘는 품사 뭐예요? 동사죠. 근데 얘네 둘이가 형성될 때 얘는 뭐겠어? 얘야. 얘는 뭐겠어? 얘야. 얘는 동사나 명사고 얘는 뭐야? 명사절을 만들어. 형태가 같은데 다른 애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는 품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꿉니다. 접사는 품사를 바꿉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가 형태가 음기로 똑같아요. 명사형 어미 붙은 품사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명사 파생 접미사 붙으면은 바꾼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 해줬습니다.
그 밑에 이제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주요 전미사 해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애 했을 때 음기 있죠, 그죠? 그 이외에 뭐 이, 개, 애도 있지만 음기 같은 경우에 뭐랑 똑같이 생겼다? 명사형 어미랑 똑같이 생겨서 우리에게 조금 혼란을 준다. 됐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쪽으로 가보세요. 33쪽. 나머지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합성어고요. 이제 합성어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합성어 안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도 있는데 통사, 비통사가 뭐냐면 규칙을 말해요. 규칙.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니네는 인식하지 못하지, 그지? 왜? 우리는 모국어니까. 우리 모국어 쓰면서 막, 좀 부사가 앞에 가야 돼. 뒤에 가야 되나? 막, 너 예쁘다. 매우. 매우를 앞에 넣어야 돼. 뒤에 넣어야 돼. 막, 외국인. 너 예쁘다. 매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 대충 알아듣죠, 그죠? 왜? 외국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민해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우리 뭐라고 해? 너 정말 예쁘네? 너 매우 예쁘다.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데, 통사는 우리말 배열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맞는 애면은 통사고요. 거기에 안 들어맞는 애는 비통사예요. 그래, 들어맞는 애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야. 들어맞는 애는 보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자연스러운 척 하는 애들을 외우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넘어가시면 되고, 그 밑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유형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체킹해 볼게요.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관형, 사형, 어미, 생략 밑줄 쳐보시고요. 두 번째,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밑줄 쳐보세요. 연결, 어미, 생략된 경우. 자, 1번과 2번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생략됐어요? 어미가 생략되면 안 된다. 왜? 가는 항상 뭐랑 같이 써야 된다? 미랑 같이 써야 된다. 자, 볼게요. 덥다라고 하면 자연스럽다, 그지? 얘가 뭐야? 간이고 얘는 미란 말이야. 얘기를 해볼게. 지우야, 오늘 날씨가 춥단 말이야. 꼭 밤에 이불 말 되냐?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뭐라고 해야 돼? 라 붙어줘야 되겠죠. 어미 생략되니까 이상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덥에 밥 딱 붙인 거야. 야, 너 오늘 이불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 나 덮밥 먹고 싶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애를 잘 찾아야 된다고. 뭐? 어미 생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는 뭐? 덮은 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두 번째도 보세요. 와, 오늘 뛰놀고 싶네. 항상 우리는 간에는 뭐? 어미가 붙어야지 단어가 형성이 될 거라고. 요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왜? 단어니까. 근데 어미 빼놓고 뛰놀 안 된다고. 오케이? 우리 맵잡 이절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그죠? 단짠이면 패야 됩니다. 달고 짭니다, 달고 짭니다 해줘야지. 그 귀찮아요. 단짠. 겉바속촉 뺨 바로 때리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 생략되면 안 된다. 세 번째 조금 어려워요, 이 친구들. 부슬비, 산들바람 너무 자연스러워 애들이. 근데 뭐라는 거야? 부사잖아. 우리말에서 부사는 뭐? 용언 수식입니다. 혹은 문장 수식입니다. 근데 뭘 수식하고 있어요? B랑 붙어버렸지. 명사랑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마지막.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 앞, 뒤, 오, 가다. 요런 것들. 의미 그대로 가지고. 근데 종속 합성어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 빌어서 먹다. 이런 것들이 하나를 꾸며주는 거. 다음에 융합 합성어는 두 개를 합친 의미 이상인 거. 춘추라고 했을 때 봄, 가을인데 요거 이제 춘추가 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
이런 경우에 융합 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방금까지 이제 이야기했고요. 34쪽 넘어가 보시면은 직접 구성 성분 별표 쳐놓고 요거는 영어로 조금 외우세요. 직접 구성 성분은 단어를 쪼개어서 살펴볼 때 밑줄 쳐놓으세요. 1차적으로 분석. 그래서 즉 단어를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눠라. 금반지는 이거 어떻게 나누는데요? 니네가 보고 나누면 돼요. 한국인의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본능이야. 금반지 두 개로 쪼개봐라고 했을 때 금반이랑 지로 쪼개는 이상한 애들 없을 거 아니야. 병마개 쪼개라고 했을 때 병마 더하기 개로 쪼개는 애들 없겠죠, 그죠? 짓밟히다 이런 거 좀 어렵죠. 짓밟이랑 히, 그 다음에 짓밟은 짓이란 바. 요것도 머릿속에 조금 단어가 많으면은 유리합니다. 요까지 선생님 쭉 설명했는데 지금 복습 좀 하고 문제를 요번 주에 몇 쪽까지 풀어오냐면 43쪽에 17번까지 풀어오세요. 43쪽에 17번. 다음 주에 요거 풀이하고 다음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만 조금 하고 좀 쉬세요.